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은 국어 금성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예측하며 읽기 그 마녀의 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4쪽 위기 부분부터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오늘도 한자 성어를 배우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 성어 호연지기 넓을 호자, 그러할 연자, 갈지자, 기운기자. 여기서 갈지자는 의지자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거리낄 것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 공명 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특히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도덕적인 용기.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호연지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넓고 자연스러운 넓은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도덕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개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작품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뭡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 갈등이 시작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그는 가게에 올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중년 남자, 마사가 추측하기를 가난한 예술가, 화가다라는 그 사람이 가게에 올 때마다 종종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잠시 수다를 떨고 가곤 했다. 그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사양의 말에 목말라 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딱딱하게 굳은 빵만을 사갔다. 결국 케이크 한쪽이나 파이 한 개, 혹은 그녀가 만든 달콤한 셀리런 하나도 사가는 법이 없었다. 마사는 그가 점점 야위어가고 기운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들고 가는 빈약한 빵 봉지에 뭔가 맛있는 걸 더 넣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마사양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라고요? 동정심 많은 성격,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성격. 그게 바로 뭐야?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감히 그의 성미를 건드릴 수는 없었다. 마사는 예술가들의 자존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정받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마사양은 파란색 물방울 무늬가 박힌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계산대 뒤에 섰다. 그러니까 이 옷, 파란색 물방울 무늬가 박힌 실크 블라우스. 이걸 왜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몸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뒷방에서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을 섞어 신비한 화합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뭘 만든 거냐면 향수를 만든 거예요. 몸치장 2번이 되겠네요. 왜요? 손님에게 잘 보이고 싶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여태껏 숱한 사람들이 피부색을 좋게 하려고 사용했던 묘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화장품 같은 걸 만든 거네요. 어느 날 그 손님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게에 들어와서 진열대 위에 동전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딱딱한 빵을 주문했다. 마사양이 빵을 가지러 갔을 때 요란한 경적과 비상종 소리가 울리면서 육중한 소방차가 지나갔다. 뭔가 바깥에 사고가 났나 봐요. 손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얼른 문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마사양은 좋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뭔가 그 남자를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고민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얻은 거죠. 그래서 계산대 뒤에 있는 선반 제일 밑에는 우유장수가 10분 전에 두고 간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다. 마사양은 딱딱한 빵 2개에 깊숙이 칼집을 냈다. 그리고 버터를 듬뿍 채워 넣은 다음 다시 빵을 꼭꼭 눌러 붙였다. 그러니까 그 아주 신선한 버터를 빵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서비스로. 몰래.
손님이 다시 진열대로 돌아왔을 때 마사양은 이미 빵을 종이에 싸고 있었다. 평소처럼 유쾌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눈 후에 그가 돌아가자 마사양은 혼자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물론 약간 설레기도 했다. 왜요? 왜 설레기도 했어요? 자기 마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흡족했지요. 왜 설렜어요? 그가 기뻐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잘 될 수 있는 핑크빛 미래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겠죠. 너무 대담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그가 화를 내지 않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다. 음식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버터는 절대 숙녀답지 못한 뻔뻔스러움의 표시가 될 수는 없었다. 그날 내내 마사양의 머릿속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작은 속임수를 알아차린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니까 그 작은 속임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버터 발라둔 거 말하는 거죠.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을 것이다. 방 안에 세워놓은 그의 이젤에는 흠잡을 데 없는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마른 빵과 물로 점심을 준비할 것이다. 그가 빵 한 덩어리 써는 순간 마사양의 얼굴은 붉어졌다. 과연 그 빵을 먹으며 거기에 버터를 바른 사람의 손을 떠올릴까? 그는? 이러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혼자서 상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좋은 미래를 꿈꿔 나갈 것이다 라는 거. 이건 뭐합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김치국 마신다라는 말 들어봤죠?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 너무 멀리 나갔어요. 그때 이제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여기까지가 위기였고요. 이제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절정. 지금 위기에서 갈등의 실마리 뭐예요? 그 몰래 빵에다 버터를 발라서 준 거. 그죠? 지금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절정은 이 갈등의 최고죠. 종이 사납게 울려 퍼져. 사납게라는 단어. 이제 뭡니까 이거는? 뭔가 그녀의 상상과는 다른 마이너스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마사양은 황급히 달려나갔다.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젊은 남자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예술가였다. 그는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모자를 뒤로 안고 젖혀 쓴 채 산발하고 있었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마사양을 향해 마구 흔들었다. 지금 뭐요? 마사양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를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마사양을 향해서 말이다. tum코프 밑에 뜻 나와있죠. 바보 멍청해 막 이런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자신의 무고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독일어로 뭐라 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가 그를 끌어내리고 애렸었다. 난 못 가. 그가 잔뜩 선난 목소리로 외쳤다. 저 여자에게 말하기 전에는 그는 마사양의 계산대를 북처럼 탕탕탕 내려쳤다. 당신이 망쳤어. 마사양이 지금 남자의 중요한 일을 뭔가를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버터 때문에 이 버터가 그 남자의 일을 망친 거예요. 그는 소리쳤다. 안경 너머에서 그의 파란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파란 눈, 분노,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 남자가 분노에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늙은이야, 아니 늙은 고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크게 막 상처가 될 말을 하네요. 마사양은 힘없이 선반에 몸을 기대며 한 손을 푸른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사양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매우 놀라고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리 와요. 그만하면 됐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는 남자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다시 돌아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이에요. 갈등이 최고조였죠. 막 남자가 들어와서 막 화를 내고 막 너 때문에 망쳤어 막 이러고 막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늙은 고양이야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예, 우리가 궁금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결말 갑니다. 여기서도 결말이에요. 당신이 어째서 저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부인? 이제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했다. 어쩌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블럼버거입니다. 건축 설계사죠. 그러니까 마사양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의 진짜 직업이에요. 저는 저 사람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이나 새로운 시청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상금이 걸린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설계도를 그린 걸 끝냈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설계사들은 항상 처음에 연필로 선을 그립니다. 일단 그 작업이 다 끝나면 딱딱하게 굳은 빵 부스러기로 연필선을 문질러 지우지요. 그게 인도산 고무보다 더 좋거든요. 딱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가 굳은 빵만을 사간 이유. 딱 드러나죠. 뭐 하기 위해서? 지우개를 쓰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반전이죠. 뒤통수 딱 맞았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빵을 뭐 하는 목적으로?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우개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갔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블룸버거는 항상 여기서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인 버터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았죠. 결국 이 버터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이제 블럼버거의 설계도는 기찻간에서 파는 샌드위치처럼 잘게 썰어버리는 수밖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버터로 인해서 설계도를 뭐 한 거예요? 망친 거예요. 버터로 인해서. 마사양은 조용히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푸른 물방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벗고 예전에 입던 허름한 갈색 작업복을 입었다. 그런 다음 창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의 혼합물을 쏟아 버렸다. 지금 자 보세요. 요 옷, 푸른 물방울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 그리고 마르멜로 씨앗과 붕산의 혼합물. 이것은 몸치장을 한 거잖아요. 왜요? 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뭡니까? 수단들이었잖아요. 예쁜 옷과 좋은 화장품.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 목적이 없다라는 거고, 결국 마사의 짝사랑은 조용히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결국 나의 어떤 착각, 가난한 화가일 것이다 라는 착각이 결국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도 결국은 상대방에게 뭐가 될 수 있다?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역지사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추측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솝우화 중에서 그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 아시죠? 두루미는 자신이 먹는 걸 생각해서 긴 주둥이가 있는 그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여우를 주니까 여우는 못 먹고, 여우는 자기가 또 생각해서 그 넓은 접시에 담아주니 두루미가 먹을 수 없었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갈래는 소설이고요. 배경 미국의 어느 도시에 빵집이
빵집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는 딱딱하게 굳은 빵. 주제, 자신의 생각만으로 베푸는 호의는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특징, 반전 있는 결말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베푸는 호의가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패가 될 수 있다. 반전 있는 결말이 있다는 거 좀 보여주시고, 일상에서의 잘못된 예측과 오해로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마녀의 뭡니까 빵이라는 요 제목, 결국 마녀는 누구예요? 마녀는 마사가 되는 거죠. 마사의 빵이 블롬버거라는 그 남자, 중년 남자의 설계도를 망치게 하는 거죠. 제목의 의미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작품 정리해 놓은 거 잘 적어 두시고, 여러분들 오늘 배운 부분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69쪽과 70쪽 71쪽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